선거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네. 새벽부터 네. 네, 윤석열 탄핵 1인 시위를 하셨는데 네. 그때 날씨도 되게 추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집회를 나오고 매일매일 실천을 하다 보니까 막 밤을 새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자연스럽게 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중요한 것은 계속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을 해체시켜야 된다. 안녕하세요, 혜민님. 저는 항상 좀 사람의 계기가 궁금한데 네. 혜민님이 정치나 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직접적인 계기가 있고 간접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간접적인 계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어릴 때부터 좀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었던 것 같고, 과학 문제라든가 공부도 약간 호기심을 풀기 위한 과정이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네.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 아,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온다. 그쵸. 예. 그러니까 알고 싶은데 배울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는데, 네.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거는 친구 중에 딱 한 명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기억에 좀 내리에 강하게 남을 정도로 네. 부러웠던 것 같아요. 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러웠고, 나도 좀 저렇게 신문도 구독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식견이 있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약간 간접적인 계기였던 것 같고, 네. 직접적인 계기는 대학에 와서 무슨 역사여행 동아리에서 하는 행사에 제가 친하니까 저를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네. 제가 집이 머니까 주말에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데리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농촌 활동도 있었고, 전북의 정읍 쪽에 그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했죠. 가보농민 전쟁, 전적지, 유적지 1박 2일 동안 이제 기행하면서 그 당시에 농민들이 왜 죽창을 들고 싸웠는지 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이제 사회 문제를 뭔가 배우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계속 마련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서 네. 제가 이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회에, 이 대학생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혜민님 2024년에 총선 나가셨잖아요. 혹시 그런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게 될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국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공계 기피 현상이 되게 만연했어가지고, 이공계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재들은 다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정책을 잘 짜야 된다. 과학기술 정책을, 과학기술자들이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그런 박사 졸업한 네. 연구원들이, 그 인재들이 다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고당하는 거예요. 네. 이런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누가 이공계를 가려고 하겠는가, 그런 문제의식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의원실 같은 데서 보좌관으로 일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약간 제안 같은 것도 네. 좀 간접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감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엄두를 못 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된 이제 반값 등록금 운동을 하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이제 자살하고 죽고,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당시에 반값 등록금을 공약화했는데 공약을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을 모아서 집회를 열고 했는데, 네. 그때 본인이 공약을 내놓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파기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네. 2012년도에 총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총선에서 너무 안타깝게 의석이 야당, 이제 민주당 쪽은 이제 반값 등록금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의석이 10석이 부족해서 네. 10석이 부족해서 네. 반값 등록금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라는 공간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됐던 것 같고, 그걸 계기로 국회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보좌관 하면서 보좌관으로서의 한계도 많이 느꼈고 네. 국회도 많이 개혁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는 걸 보면서 빨리 탄핵시켜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R&D 예산 막 5조 원씩 삭감하면서 네. 뭔가 과학기술 홀대론이 홀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네. 이 정부 하루빨리 이렇게 탄핵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망하겠다. 난 절박감에 탄핵을 외치는 국회의원들이 최대한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출마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네. 새벽부터 네. 네, 윤석열 탄핵 1인 시위를 하셨는데 네. 그때 날씨도 되게 추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때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그 당시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도 이제 추운데 계속 집회를 나가 있잖아요. 네. 지금이 별게 아닌 거죠. 아, 진짜요? 네, 그때가 너무 힘들었다. 너무 추웠다. 새벽 6시부터 해서 새벽 2시까지 한 날도 있고. 네. 왜냐면 그때는 너무 절박했던 게 한 명이라도 더 알려야겠다. 한 명이라도 더 윤석열 탄핵을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박했던 것 같아요. 한 200시간 한 것 같거든요. 200시간이요? 네. 와. 컷오프 되지 않았으면 300시간 했을 텐데 안타깝게 200시간만 해서 네. 조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만큼 시민들에게 윤석열 탄핵을 알릴 수 있었고 그때 피켓에 윤석열 탄핵 사유를 쭉 써놨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공감하면은 탄핵에 함께 해달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원 떨어지셨을 때 되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때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느꼈던 부분은 교훈은 낙선했다고 해서 좌절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교훈을 잘 찾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낙선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것 같진 않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위치에서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으셔가지고 바로 또 광명 촛불행동이라는 네. 단체를 또 만드셔가지고 네. 집회를 또 참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혹시 광명 촛불행동을 만들게 된 이유가 그러면 있을까요? 일단 제 공약이 2개였는데 네. 하나는 윤석열 탄핵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R&D 예산 네. 복원하는 거였는데 윤석열 탄핵은 근데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선거 때만 윤석열 탄핵 얘기하고 낙선됐다고 해서 안 하면은 죄책감이 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계속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윤석열 탄핵 집회를 선거 때마다 계속 나갔었는데 선거 끝나고도 나가야겠다. 이게 시민에 대한 예의다 생각해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제 같이 나갔던 사람들끼리 광명에 윤석열 탄핵 모임이 없다. 저 혼자 탄핵을 외치는 것보다 다 같이 외치는 게 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모임 만들까 하다가 마침 광명에 촛불행동이 조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럼 그냥 광명 촛불행동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탄핵을 외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는 촛불행동밖에 없어요. 근데 광명에서 독자적으로 뭘 하나 만들기보다는 일단은 이미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된 광명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12월 3일에 윤석열이 이제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심정이 어떠셨나요? 지난 9월, 8월 그쯤에 이제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촛불행동에서 계속 100만 촛불로 계엄 시도 분쇄하자 뭐 이런 구호를 가지고 9월달, 10월달 계속 시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북한 무인기 막 보내고 북한에서 오물풍선 내려오고 하면서 약간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전쟁을 계기로 계엄을 일으키려고 전쟁을 빌미로 계엄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쟁의 그런 뭔가 전쟁이 발발했다 아니면 전쟁이 뭐 벌어질 것 같다 라는 징후 없이 계엄을 선포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내용적으로 허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엄을 왜 해? 이거에 대한 이유가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계엄이 터졌을 때 뭐지? 이 정권? 자멸의 길로 가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계엄 발표됐다는 소식 듣고 바로 이재명 TV를 바로 틀었어요. 왜냐면 이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예상대로 메시지를 줬는데 이게 국회로 모여라. 이 메시지를 딱 보고 아, 사람들이 모이겠구나. 그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그래서 메시지를 썼던 것 같아요. 페이북 메시지를. 이제 애는 이제 시댁으로 보내고 국회에 좀 가가지고 밤새도록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젊은 대학생들이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온 걸 보고 대한민국 역시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만약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으면 불상사, 대한민국에서 참혹한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긴 했지만, 일단 시민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2차, 제3차 계엄이든 뭐든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정말 추웠는데, 왜냐하면 보온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추웠고 진짜 발이 얼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이제 함께 버텼고, 그때 함께 했던 분들하고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을 새셨는데 그 다음 날은 좀 컨디션 괜찮으셨나요?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네요. 뭘 했는지. 하긴 근데 밤새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한두 네. 번이 아니셔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그때 국회로 갔던 것 같은데요. 맞네. 그 다음날 바로 가셨지. 네, 바로 국회 또 가서 계속 뭐 농성하고 뭐 시위하고, 그 당시에 한 일주일 동안은 국회 본청 있는 그 계단에서 시위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꿈을 하나 이루신 건데, 그 다음에 목표로 잡으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추구했던 두 가지 공약이 둘 다 이행되고, 그리고 광명에서 활동했던 소비촉진금, 민생안정지원금도 이행이 이제 추진이 돼서 목표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좀 상황이 됐고, 근데 다음의 과제는 국민의힘 해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이 44년 전에 계엄을 선포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5.18 학살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번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란을 저지른 이 윤석열이 1호 당원으로 있는 이 내란 정당이 반드시 해산되어야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계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1번 목표는 국민의힘 해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대개혁적인 꾸준한 노력이 계속돼야 될 것 같고, 저의 지향은 시민이 주인되는 광명,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일도 다 그만두시고 윤석열 탄핵이랑 국민의힘 해체를 위해서 뭐 단체도 만드시고 매일 집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힘든 건 없으신가요? 생계의 위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이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어디 돈 받고 활동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모두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일정 정도 성과가 많이 났지만은 성과가 잘 안 나고 지난한 그런 과정인 경우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지 않으면 금방 지친다라고 생각이 되고,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집회를 나오고 매일매일 실천을 하다 보니까 막 밤을 새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자연스럽게 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지금 통장 잔고는 얼마 남진 않은 상황이지만 사람이 돈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일단은 지금 최대한 파면될 때까지, 국민의힘 해체될 때까지는 열심히 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꾸준히 계속 8회째 지금 게릴라 콘서트 하고 있고 사실 파면이 되면 이 자리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면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을 해체시켜야 된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폭동 조장하는 국민의힘 즉각 해체하라!